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산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 단어는요, 용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 뭐 정규 분포,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풀이하는 또는 공식이 적용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요 용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항 분포는요, 가장 대표적인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변수가요, 자연수나 아니면 유한계나 자연수처럼 새알릴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횟수, 개수, 뭐 이런 걸로 변수를 두는 거. 그게 이산확률 변수였어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는요,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거 다 더한 거. 그게 평균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항 분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는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독립시행의 확률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끌어오는 게 이항 분포거든요. 선생님,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예요?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였나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독립시행은요,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행,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영향을 주고받나요? 안 받거든요. 각각의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고, 그러한 전체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였냐면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특정한 사건, 내바사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사건이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관련된 확률을 물어볼 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뭐 5번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5번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시행은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5번은 다 독립적으로 이제 시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네바사를 이렇게 둘게요. 네바사를요,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네바사라고 할게요. 1, 2, 3, 6. 그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네바사의 확률은요, 6분의 4지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바라는 사건이 총 3번 나타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어요? 5번 중에 3번 나타난다. 네바사 3번 나타나야 한다. 그럼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은 2번 나타나야 한다. 맞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요 확률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사건이 아닌 것도 2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요거 약분하면 3분의 2죠. 그러면 5번 중에 3번 일어나야 된대요. 뭐가? 내가 바라는 사건이 3번 일어나야 되고 바라지 않는 사건도 2번은 일어나야 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했었어요. 그럼 선생님,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변수를요, 요 횟수로 두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n번의 독립시행을 합니다. 전체 시행 n번 중에 확률 변수는요, 특정 사건의 출현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는 거예요. 이 특정 사건이 뭐냐면요, 내바사예요. 내가 바라는 사건을 특정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요, 확률 변수로 둘 때, 그럴 때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정한 사건의 출현 횟수를 R이라고 둔다면 전체 N번 중에 몇 번 일어나야 하나요? R번 일어나야 돼요. N번 중에 R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세요. 이 X가 뭐예요? 변수잖아요. 변수 뭐라 그랬어요? 횟수를 변수로 둔다 그랬어요. 네바사가 R번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확률 계산하면 뭐예요? n번 중에 R번 일어나야 한다. 네바사가 R번 일어나야 하고 이거는 네바사 아닌 거잖아요. P에다가 요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체크할게요. 네바사.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든 뭐 동전 던지는 시행을 하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을요, P라고 하고, 그럼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1-P, Q라고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체, 이 말로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이러한 사건을 뭉뚱그려서 간단한 기호로 이항분포, B, 바이노미럴의 첫 글자 B를 따가지고 표현하고 B의 NP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어떤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N번 시행을 한대요. 그 N번 시행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랬을 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이거는 시행 전체 시행 횟수 n번. 그럴 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이 P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상황을 축약해서 B의 NP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5번 합니다. 자, 이양 분포로 둡니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5번 합니다. 내바사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6의 약수지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5B에 5, 3분의 2 이렇게 두면 시행을 전체 5번 하는구나. 그랬을 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구나. 그러면 전체 전체 5번의 시행 중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3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더라? 5번 중에 3번 일어나야 한다. 내바사가 3번 일어나야 한다. 그럼 내바사가 아닌 것도 2번은 일어나야 한다. 확률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거, 확률 질량 함수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느 빵집을 방문한 고객 10명 중에 3명은 과일 케이크를 구매한다. 그러면 손님 한 명이 왔을 때마다 이 사람이 과일 케이크를 사겠지라고 예상되어지는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A라는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과일 케이크 살 확률 10분의 3, B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도 과일 케이크 살 확률이 10분의 3, 내바사의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을 전체 몇 명이 방문한대요? 5명이 방문한대요. 이거는요, 5번 시행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과일 케이크를 사는 사건은요,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항분포고요. 5번의 시행을 합니다.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내바사, 여기서는 과일 케이크를 사는 사건이 내바사지요. 과일 케이크 살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과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의 수 5명 중에 내바사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봅니다. 확률 질량 함수 구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5명 중에 R명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에요. 5명 중에 R명 일어나야 된대요. R번 일어나야 된대요. 10분의 3이 R번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10분의 7은 몇 번 일어나야 돼요? 나머지 횟수만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항 분포는요. 어떤 많은 이 지지부진한 요런 전체 사건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제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왼손잡이는 6%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을 딱 픽했을 때 이 사람이 왼손잡이일 확률은 100분의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뽑았을 때 내바사가 뭐예요? 왼손잡이일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임의로 몇 명 선택한대요? 5명을 선택합니다. 자, 5번의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5번의 시행을 했을 때 왼손잡이일 확률은 한 명당 왼손잡이일 확률, 내바사의 확률은 100분의 6이지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많아야 한 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왼손잡이인 사람이 많아야 한 명이라는 말은 없거나
아니면 왼손잡이가 한 명일 경우의 확률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손잡이가 한 명도 없대요. 뭔 말이에요? 5명 중에 0명 왼손잡이여야 합니다. 내봐사 100분의 6이 0번 일어나야 해요. 그럼 100분의 94는 몇 번 일어나야 하나요? 5번 일어나야 한답니다. 또는 5명 중에 1명 내바사가 일어나야 한대요. 100분의 6이 한 번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반대 사건 100분의 94는 몇 번 일어나야 하나요? 4번 일어나야 한답니다.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둘게요. 요렇게 두면 이 아이가 이항분포에서의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확률 질량 함수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확률 분포표를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 x는 뭐예요? 전체 시행 3번 중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0번 일어나는 경우, 1번 일어나는 경우, 2번 일어나는 경우, 3번 일어나는 경우예요. 선생님, 4번 일어나는 경우는 왜 안 해요? 전체 시행을 어차피 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바사는 4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각각의 확률에 따른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아이를 바탕으로 어떤 걸 구해야 하나요? 그렇죠.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항 분포는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이 있대요. 우리 그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유도를 할 건데요. 우선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페이지 추가. 자, 전체 시행을 몇 번 하냐면 이항분법 바이노미럴 전체 시행 3번 합니다. 각각의 시행마다 내바사,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가 됩니다. 확률 변수 X는요. 어떻게 돼요? 3번 중에 내바사가 0번 일어나는 경우, 1번 일어나는 경우, 2번 일어나는 경우, 3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각각 확률의 합은 얼마 돼요? 1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른 변수에 따른 확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시행 3번 중에 내바사 0번 일어나야 돼요. 그럼 P가 0번 일어나야 되고요. Q는 몇 번 일어나야 돼요? 3번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1은 어떻게 돼요? 전체 시행 3번 중에 내바사 1번 일어나야 돼요. P는 1번 일어나고요. 그럼 Q는요, 2번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 Q는 뭔가요? Q는요,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었지요. 5번 시행 중에 내봐서 3번 일어나야 됩니다. 주사위 던질 때 6의 약수 3분의 2가 3번 일어나야 되면 반대 사건도 2번은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반대 사건의 확률이 여기에서는 Q에 해당하는 겁니다. Q는 어떻게 구하나요? 1-P로 구해요. P가 내바사의 확률이므로 Q는 1-P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는 뭐예요? 전체 시행 3번 중에 2번 일어나야 합니다. 뭐가? 내가 바라는 사건 2번 일어나야 돼요. 그럼 바라지 않는 사건도 몇 번 일어나야 돼요? 1번 일어나야 돼요. 3번 중에 마지막 3번 중에 내바사 3번 일어나야 돼요. P 3번 일어나야 돼요. 그럼 바라지 않는 사건은 0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아이를 간단히 하면 이거 Q의 세제곱, 이거 3PQ의 제곱, 이거 3P제곱 Q, 이거 P의 세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요, 여러분, 변수랑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랑 곱하라 그랬어요.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이랑 곱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변수랑 이에 대응하는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합시다.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은 곱하나 마나니까 날리고 3pq 제곱 플러스 6p제곱 q 플러스 3p 세제곱이 돼요. 요거 우리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되는 아이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이 공통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 하나, 여기 P 두 개, P 세 개니까 3P가 공통되네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만 적어주도록 합시다. Q제곱 남고요. 가운데는요. 2PQ가 남고요. 마지막에는요. P제곱이 남아요. 그죠? 선생님, 이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네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플러스 뭐예요? 3p 곱하기 q 더하기 p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공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P랑 Q랑 더해보세요. P가 뭐였어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이지요. 그럼 Q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Q 어떻게 구한다고요? 1-P였다고요. 어라라? P랑 마이너스 P랑 상쇄되네? 뭐만 남아요? 얘는 1이 돼요. 1은 제곱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요? 3P예요. 3이 뭐였나요? 전체 시행 횟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B의 NP라고 했을 때, Bn, P라고 했을 때 N 3자리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돼요? N 집어넣어도 돼요. 일반화할 때 3 대신에 N 집어넣어도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3은요, 뭐라고요? 전체 시행 횟수라고요. 전체 시행 횟수라고요. P는 뭐예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네바사의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B의 NP에서 이항 분포, B의 NP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여기에서 3P 두 개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했듯이 여기서 NP 두 개 곱해서 n이랑 p랑 두 개 곱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구나.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특정한 수를 사건을 기준으로 구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이항 분포 np에서 확률 변수 x는요. 전체 시행 n번 중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였어요. 그때 이 시행 횟수의 평균은요, NP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분산은요,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이었어요. 위에서요, 평균은 뭐라고 구했냐면 NP, 여기에서는 3P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3P라고 구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위에다가 제곱의 평균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제곱한 걸 위에다가 적어줍니다. 변수 제곱한 거 위에다가 적어줍시다. 변수 제곱한 거 위에다 적은 다음에 제곱의 평균 어떻게 해요? 요거랑 곱하지요. 요거랑 확률이랑 곱하지요. 요거랑 확률이랑 곱해요. 곱해가지고 다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0은 곱 하나만 하니까 날리고 자, 제곱이랑 요거 확률이랑 곱하면 1 곱하기 3p q제곱 플러스 4 곱하기니까 12p 제곱 q 플러스 9니까 9p 세제곱 여기에서 뭘 빼요? 3p 전체의 제곱 9p 제곱을 빼주겠습니다. 요 아이를요, 이제 우리 간단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근데 얘 가만 보니까 얘도 3, 12, 9, 9, 3 공통되고요. P 하나, P 두 개, P 세 개, P 두 개, P 하나가 공통됩니다. 자, 괄호 안에 남은 아이들 적어볼게요. 3P 나갔으니까 Q제곱 더하기 P, 3P 하나 나가면 4PQ 더하기 3P 하나 나가면은 얼마예요? 3P제곱 나가고 3P 하나 나가면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두 개 없애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하나는 제곱이고 하나는 1승이니까요. 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만 인수분해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요, 3, 1 뿔뿔 인수분해 돼요. Q 더하기 3P, Q, 펜도 잘 안 써지네. Q 더하기 3P, Q 더하기 P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떨거지 마이너스 3P는 남습니다. 저 지금 빨간색 괄호 안에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P 더하기 Q가 여기 또 나와요. P 더하기 Q 얼마예요? 1이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빨간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Q 더하기 3P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마이너스 3P거든요. 3P랑 마이너스 3P랑 사라지네. 간단히 하면 뭔가요? 3PQ예요. 이거는요, 세 번 시행한다고 했을 때 3이었잖아요. 그러면 바이노미널 이항분포 NP에서 자, 평균은 뭐였나요? NP였지요. 분산은 그럼 뭐예요? 3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n만 집어넣으면 돼요. NPQ 요렇게 된다고요. 분산은요. NPQ 요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Q는 뭐더라? 1-P더라. Q는 뭐더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이 아닌 거, 바라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Q였습니다. 요렇게 이항 분포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 계산하는 게 가능하대요. 자, 밑에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EX는 뭐예요? NP였어요. NP이므로 N 이어서 3이잖아요. 3P. VX는 뭐예요? NPQ였어요. 그러면 N이 3이잖아요. 그래서 3PQ. 표준 편차는 뭔가요?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요. 3PQ에 루트 씌워준 거였더라. 자, 다음 스티커 한번 볼게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 x는 어떤 n번의 독립 시행 중에서 그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로 둔다라는 걸 추격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기호까지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냥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x는 따른다를 물결로 표시해요. 이항 분포 N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건을 추격한 거라 그랬어요. 전체 시행 몇 번이지요? N번입니다. 전체 시행 N번이에요. 어떤 시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독립 시행을 N번 합니다.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이 얼마예요? P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내바사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둡니다. 그랬을 때 이 x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npq에 루트 씌워준 거더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q는 뭐더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가 아닌 거. 내바사의 확률 반대. 그러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라는 거. 예제 12번 한번 붙여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얘를 따를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18번 시행 중에 내바사의 확률이 내바사의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된다. 그럴 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요거는 얘는 전체 시행 얘는 전체 시행 횟수고요. 이거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바사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평균 어떻게 구해요? np예요. 18 곱하기 3분의 1이라고요. 6. VX는 뭐예요? NPQ라고요.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고요. 6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예요? 4.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예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 분포는요. 사실 그 어떠한 상황을 축약해서 나타내는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 이해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N번의 독립사건에서 독립시행에서 어떤 내가 특정한 바라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내가 바라는 시행이 뭐냐면 1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둘게요.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인 확률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수학적인 확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수학적인 확률이니까 요거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도수 있잖아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수학적인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6번 던지면 A는 한 번 일어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6의 눈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A가 뭐예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6번 던지면 내바사는 한 번 일어난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 던지면 진짜 1의 눈이 한 번 나와요? 아니거든요.
상대도수는요, 실제로 수학적인 확률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0번 던지면 A는 10번 일어난다. 이거는 비슷하게 10번까지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10번 가까이는 나온대요. 그래서 상대도수는 가까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도수, 이 횟수잖아요. 전체 시행 횟수분의 내바사가 일어난 횟수잖아요. 60분의 12, 6분의 1 수학적인 확률과 일치하는 건데 실제로 60번 던지면 진짜 1회는 10번 나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600번을 던지면은요. 1회 눈이 100번에 가까워는 진대요. 가깝게는 나온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내가 구한 상대 도수는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쌤,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항 분포랑 뒤에 나오는 연속 확률 변수의 그 정규 분포랑 연결을 해요. 그때 그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이항분포의 횟수가 정규분포와 일치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까워진다.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한답니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부터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10번까지 스티커를 준 것 같거든요. 문제 10번부터는요, 우리 수학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